권력 차지하려고. 그러면은 이 총무원장 선거를 하지 말고 추대로 그냥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심하죠. 더 심해요? 왜냐하면은 그거야말로 전두환 대통령 됐던 그 체육관 선거 그런 식으로 거의 뭐 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죠. 차라리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 이지문 중이 그 군 부정선거를 폭로했던 이지문 중이가 이제 주로 지금 요즘 얘기하신 게 그 추첨제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추첨이 나을 수도 있겠다. 솔직히 말해서 스님들이 행정 능력이나 경영 능력이 있다라고 말 못합니다. 그 안 배려 놓으면 다행이에요. 솔직히 스님들이 경영을 해가지고 배려 놓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스님들이 경영은 안 하고 그냥 그 경영은 제가자들한테 맡기고 스님들이 감독 기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추첨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추첨이에요, 추천이에요. 추첨.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아서. 결국에 다 50보 100보면은 아무나 뽑아도 비슷하다는 그렇죠. 이유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이제 이게 문제는 처음에는 이게 절 뺏기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1990년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게 그 기관들 불교계 주요 기관들을 서로 뺏고 뺏기는 물고 물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국대 사태, 불교방송 사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절 뺏기 하다가 더 큰 거 노리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 동국대 이사 또는 이사장 선거를 할 때 난리도 아니에요. 예. 난리도 아니고 제가 한번 회의를 하는 걸 취재하러 갔었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놉니다. 옆에서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밥 먹고 갑시다. 정말 그 희극 같은 일이 벌어져요. 네. 그리고 옆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하는데 저 스님은 뭐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다음 분 다른 분 안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옆에서 다 뭐라 그러는데 뭐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제 회의 끝내겠습니다 하고 땅땅땅 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야 그런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뭐 불교 방송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제가자들이 많이 끼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그때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주로 막 집어 던지기도 하죠. 서희연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서희연 스님 사태. 그것도 3선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게 1980년대 당시 이제 12.7 범란이 일어날 때 총무원장이 월주 스님이셨어요. 예. 이분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12.7 범란 때문에 쫓겨나죠. 그래서 사실 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선 것이 서희연 시스템인데 이 서희연 체제인데 이 서희연 원장은 상당히 장기 집권하죠. 그 전에 그렇게 길게 총무원장 하신 분이 없었어요. 평균 재임 기간 1년 2개월? 뭐 여러 가지 이유로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 얘기 들어보면 참 별의별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서희연 원장만큼은 아주 오랫동안 장기 집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12.7 범란으로 벌어진 이 사태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내신 분인데 문제는 이미 12.7 범란을 통해서 경쟁자한테 다 싸그러지 없어진 거죠. 이제는 나 혼자 해도 되겠구나. 혼자 쭉 나가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87년 이후로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바뀌면서 이제 불교계 내부에서도 이 서희연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적인 스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야, 서희연 당신 이제 물러나시오. 당신 전두환한테 빌붙어 가지고 그동안 다 해먹었지 않았냐. 당신 절도 좀 몇 개 팔아먹었고 봉원 쌀땅도 좀 팔아먹었고 뭐 당신 뭐 돈도 좀 챙겼고 뭐 여비서도 좀 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물러나시오. 라고 했는데 서희연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양반이 끝까지 삼선하겠다고 버팁니다. 그리고 종회 의원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에는 이제 종회 의원들이 투표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선거 인단이 만들어지지만 그때 종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때 70 몇 명이 그 정원이었는데 53명의 53명의 찬성을 받아서 3선에 성공합니다. 이게 바로 촉발이 되죠. 바로 여기서부터 촉발이 돼가지고 그 불자들하고 스님들이 대거 이제 총무원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총무원을 점거하고 이제 그때부터 목탁을 치면서 이제 말 그대로 부처님 제자답게 항의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여기에 깡패들이 난입니다. 깡패들이 난입해서 그 많은 스님들과 제가자들을 마구 폭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1994년이에요. 그렇게 옛날도 아니고 그렇게 군사정부도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경찰이 등장을 합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이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구경을 하죠. 구경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경들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잡아가는데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은 째깍 도망가고 맞은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달랑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고 이 사람들 다 처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이제 도화선에 불을 완전히 댕겨버린 거죠. 그러면 로비가 있었던 얘기네요. 그렇죠. 미리 서희연 총무원장이 종로경찰서장을 만나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은 경찰력을 투입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날 예정이오니 네. 저희가 뭔가 소리가 나면 오십시오. 서희연이 또 노골적으로 YS를 밀었어요. 92년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보답을 해줘야 되지. 예. 왜 학생들이나 뭐 지금 노조위원장 한상균 노조위원장이 조계사로 도망을 갔었던 이유가 종교단체에는 경찰력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김영삼 때 들어갔지. 근데 이것도 종단 내부 문제 때문에 경찰력이 거기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12.7 범란 이후로 최고의 치욕 불교계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조계종의 수치죠. 그 뒤에 한번 2000년대쯤에 한 번 더 경찰력이 또 들어옵니다. 그때 또 한번 난리가 나요. 네. 그때는 총무원장 스님하고 그때 종정 스님 사이에 서로 이제 정권 다툼을 벌이다가 그때 아마 총무원장 스님이 월주 스님이고 그 종정 스님이 월화 스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총무원 조계사 건물 놓고 서로 뺏고 뺏기를 하다가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경찰력이 투입이 됐는데 그 경찰력이 비구니 스님 이제 여자 스님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그게 사진에 그대로 찍히면서 난리가 났었던 적도 있고 뭐 3.29 범난, 40범난 뭐 이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불교계에서 김영삼 퇴진 운동을 벌이는데 근데 충영교회 장로입니다. YS가. 그래서 불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김영삼 정권 때 엄청난 사건 사고가 터졌잖아요. 뭐 삼풍 무너지고 성수대교 뭐 또 아시아나 떨어지고 뭐 그 청와대에 있는 불상을 OIS가 없애버렸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다. 그래갖고 막 이런 일이 막 터졌다라는 얘기가 정말 청와대에서 해명하고 난리 났었죠. 아니 청와대에서 공개를 했다니까. 청와대 그 불상을 공개를 했어요. 그게 그대로 있다고. 멀쩡하게 있다고. 야, 뺐다가 다시 넣은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도. 근데 그 불상이 원래는 경주에 있던 거예요. 아, 옮겨온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총독부에서 옮겨온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다시 원래 있던 절로 돌려보내는 게 맞다는 얘기 최근에 또 나와요. 그리고 그 상무대 비리는 또 뭐 이것도 서희연 때 일어난 거죠. 상무대 비리 그렇죠. 이게 거의 말하는 이제 청구 건설이 등장을 하죠. 이게 그 이제 불교 뭐 신도 회장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상무대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뭐 공사를 수주받고 상무대가 뭐예요? 상무대는 지금 원래 광주에 있다가 장성으로 옮겨갔는데요. 예. 군 교육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네. 육군 보병학교, 뭐 기갑학교, 예, 맞아요. 그 주로 이제 장교들이 임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초군반 교육을 거기서 많이 받습니다. 보병학교가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뭐 공병학교는 지금 뭐 자운대 이제 대전으로 옮겨갔습니다만 원래 또 거기 그 상무대에 있었죠. 그래서 상무대가 이렇게 광주에서 장성으로 옮겨가는데 이 공사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크죠. 이 공사를 수주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공사를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연하고 그 청구건설하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YS한테 이렇게 정치 자금도 주고 그러면서 또 로비도 좀 하고 그랬던 사건이죠. 그래서 상무대 비리 사건으로 그렇게 시끄러운 여기에 불교계가 연결됐다고 해서 그렇게 시끄러운데 서연이 삼선을 처하려고 그랬으니까 그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사실 그 책임을 지금 물러났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사건이 터졌음에도 그 사건이 없었음에도 삼선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사건이 터졌음에도 삼선을 하려고 완전한 욕심인 거고. 본인은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내 앞길을 막어 나의 경쟁자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지지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딱히 그때까지만 해도 경쟁자라는 스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희연 체제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하겠다는 스님들이 마구 등장하는데 이 스님들끼리 이제 그 다음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의 각종 여러 가지 사태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렇지. 한국 불교는 무슨 전쟁의 역사구만. 전쟁이야. 그 서희연이 그때 그 경찰한테 얘기해갖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말라고 깡패를 94년도에 1인당
50만 원 줬어요. 이야. 1인당 50만 원 줬어. 일당을. 일당을 요즘 그렇죠. 일당을 50만 원. 일당 50만 원 네. 1인당. 야, 진짜 지금 20년이 지나 지금도 씨발 그렇게 못 준다. 어? 저 착수금 빼고 50만 원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행동 나간 대원들한테 50만 원이었지. 그 불러오는 저 오야붕한테는 그러니까. 착수금이 있어야죠. 엄청난 돈입니다. 야, 50만 종편 원. 에이스급도 그렇게 못 받잖아. 못 받지. 장난치 지금 뭐 아니 그때 50만 원 지금이면 한 500만 원 돈이야. 500만 원 되죠. 네. 되죠. 그 정도 되죠. 그렇게 제 기억하기로 94년에 저희 이제 부친이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94년 저희 아버지 월급이 1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관이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500만 원은 좀 아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500만 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200~300만 원은 갔죠. 그때 제 친구가 안동대학을 가고 내가 청주대학을 갔는데 청주대는 비싸요. 등록금이 사립중에도 비싼 것이고 네. 안동대는 공립이잖아. 걔가 80만 원을 냈어. 등록금을. 입학금을. 아니 그 입학금 등록금 다 합쳐가지고 1학년 때. 네. 내가 180을 냈거든. 그러면 180 정도 냈죠. 네. 그럼 50이란 돈이면 엄청난 돈이지. 엄청난 돈이지. 그러니까 공립대학교 등록금 절반이란 건가? 아, 이게 임금하고 비교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당시 임금이 우리나라 임금은 별로 안 오르고 딴 게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 등록금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죠. 훨씬 더 가치가 크네요. 그렇죠. 엄청난 돈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깡패들을 돈을 많이 써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 종족에서 갖고 있는 총무원장이 갖고 있는 돈이 엄청나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근데 원래 그 무렵에